동물농장. 이 사흘밤이 지난 후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의 시체는 과수원 아래에 묻혔다. 이때가 3월 초순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은 비밀 활동이 진행되었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농장 안의 총명한 동물들에게 아주 새로운 인생강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봉기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들은 몰랐으며 그 봉기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조만간 일어날 봉기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이 의무라는 점만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을 만드는 일은 자연히 돼지가 떠받는 형식이 됐다. 왜냐하면 동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돼지라고 모두들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돼지 가운데서도 단연 뛰어난 것은 존스 씨가 팔려고 키우고 있는 두 마리의 젊은 수태지인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사나운 얼굴을 한 버크셔 종이었다. 이 농장에서는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버크셔 종으로서 별로 말은 많지 않았으나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간다는 정평이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보다 더 쾌활하고 말도 잘하며 창의력도 갖고 있으나 나폴레옹과 같은 박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밖의 수태지는 모두 다 시동돼지였다.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던 것은 스퀼러라고 하는 통통하게 살찐 최고의 작은 돼지로 동그란 볼과 반짝이는 눈, 또 민첩한 동작과 날카로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천재적인 웅변가로서 무엇이든 어려운 문제를 의논할 때에는 이리저리로 뛰어 돌아다니며 꼬리를 휘둘러대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것이 어딘가 설득력이 있는 모양이었어. 동물들은 스퀼러라면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세 마리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상체계로 꾸며서 이것을 동물주의란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들은 존스 씨가 잠든 후 창고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동물주의의 근본 이념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전혀 흥미가 없는 냉담 속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 어떤 동물은 자신들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존스 씨에 대하여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라고 내세우며 존스 씨가 우리들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오, 만일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굶어 죽을 거요라는 유치한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어째서 죽은 뒤에 벌어질 일까지 걱정하죠? 혹은 만일 멀지 않아 이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면 그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하건 안 하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돼지들은 고심한 끝에 그런 생각은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가장 바보스러운 질문을 한 것은 흰 앞말인 몰이었다. 그녀가 스노볼에게 한 최초의 질문은 봉기 후에도 설탕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다. 없소 하고 스노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농장에는 설탕을 제조하는 시설이 없소. 그리고 설탕은 없어도 귤이나 건초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거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까지와 같이 갈기에 리본을 달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몰리가 또 물었다. 동지여 하고 스노볼이 뽐내며 말했다. 당신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리본은 노예임을 나타내는 표시란 말이오. 자유는 리본보다도 한층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몰리는 일단 동의는 했지만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들인
갈가마기 모제스가 퍼뜨려 놓은 거짓말을 반박하느라 한층 고충을 당했다. 존스 씨가 특별히 귀여워하는 모제스는 스파이에다 밀고자였으나 그도 능랄한 영설가였다. 그는 동물이 죽은 뒤 가게 되는 슈가캔디 산이란 신비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제스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높은 하늘에 구름 저쪽에 있다는 것이었다. 슈가캔디 산에서는 일주일에 7일 동안이 전부 일요일이고 1년 내내 클로버가 자라고 울타리한 각설탕과 박하과자가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모제스는 고자질만 일삼을 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물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슈가캔디 산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돼지들은 그런 곳이란 절대로 있을 리가 없다고 열심히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마차를 끄는 마린 복서와 클로버였다. 이들 두 마리는 무엇이건 스스로 생각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워했지만 일단 돼지들을 선생이라 인정한 후에는 가르치는 것을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단순한 토론에 의하여 그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창고에서의 비밀회의에는 반드시 참가하였으며 끝날 때는 영국의 동물들을 불렀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서 알게 된 일이지만 봉기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외로 간단히 성취되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오랜 동안 존스 씨는 엄한 주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완이 있는 농장 주인이었다. 그는 요즘 불운한 처지에 있었다. 송사 때문에 돌을 없앤 후로는 매우 의기소침해서 몸에 해로울 정도로 폭음을 하곤 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을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의 윈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때로는 모제스에게 맥주에 정신 빵 껍질을 주기도 하면서 건들건들 지내곤 했다. 일꾼들은 게을러져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건물의 지붕에서는 물이 샜으며 울타리는 허물어지고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불량이 됐다. 6월이 되어 목초는 자라서 거의 벨 때가 되었다. 성요한 축제의 전날 밤은 토요일이어서 존스 씨는 웰링턴의 레드라이언 술집으로 가 곤두레가 되도록 마셨기 때문에 일요일 정오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암소에 젖을 짰지만 그 뒤 가축에게 사료를 주는 것을 전혀 잊고 산토끼 사냥을 가버렸다. 존스 씨는 돌아오자마자 응접실 소파에서 세계의 소식지로 얼굴을 가린 채 잠들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저녁때가 되어도 먹지를 못했다. 마침내 동물들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 마리의 암소가 뿔로 사료창고의 문을 부수자 동물들 모두가 사료상자에서 제멋대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존스 씨가 눈을 뜬 것은 마침 이때였다. 다음 순간 그와 4명의 일꾼들은 손에 채찍을 들고 사료창고로 뛰어들어 동물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굶주린 동물들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제히 박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존스와 일꾼들은 갑자기 사방으로부터 다튀고 걷어차이게 되었다.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태였다. 동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지금까지 지멋대로 채찍을 가지고 후려치거나 혹사했던 동물들이 이와 같이 돌연 봉기한 것을 보고 그들은 기가 질려 정신이 빠질 지경이었다. 잠깐 동안은 대항하였지만 그들은 곧 대항할 뜻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1분쯤 뒤에 그들 5명은 큰 길로 통하는 마찻길로 허둥지둥 달아났고 동물들은 의기양양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존스의 마누라는 침실 창문으로 사건의 동태를 보고 있다가 황급히 소지품을 여행 가방에 챙겨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몰래 농장을 빠져나갔다. 모제스는 회에서 날아올라 큰 소리로 까까 울면서 그녀의 뒤를 따라 퍼덕퍼덕 날아갔다. 한편 동물들은 존스와 그 일당을 큰 길까지 쫓아내자 5개의 가로대가 달린 판자문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그들 자신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봉기는 매우 잘 성취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존스는 추방되고 매너 농장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최초의 몇 분 동안은 동물들도 자신들의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비로소 농장 어디에 인간이 숨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는 듯이 모두들 농장 내의 구석구석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다니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농장 건물로 돌아와 존스의 저주스러운 지배의 마지막 흔적을 일수하기 시작했다. 마구간 끝에 있는 창고가 부서져 열리고 제갈, 콧줄의 개사슬과 존스 씨가 이제까지 돼지나 양을 거세하는 데 사용해왔던 잔인한 칼 등이 모두 우물 속에 던져졌다. 고삐, 굴레, 눈가리개 그리고 모욕적인 꼴망태도 모두 안뜰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불 속에 던져졌다. 채찍도 불 속에 던져졌다. 채찍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동물들은 기쁜 나머지 모두들 춤을 췄다. 스노볼은 또한 장날에 항상 말갈기나 꼬리에 장식하도록 되어 있는 리본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리본이란 하고 그는 말하였다. 인간의 표시인 의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이라면 벌거벗고 살아야 합니다. 복서는 이 말을 듣자 이제까지 여름 동안 귓가에 몰려드는 파리를 막기 위해 썼던 작은 밀짚 모자를 가져와 다른 것과 함께 불에 던져버렸다. 이리하여 동물들은 존스 씨를 회상할 만한 것은 모조리 태워버렸다. 나폴레옹은 그들을 데리고 창고로 돌아와 각자에게 항상 받고 있던 분량의 2배나 되는 밀을 배급하였다. 또한 개에게는 각각 비스킷을 2개씩 주었다. 그런 후에 모두들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7번 합창하고 그 뒤에 잠자리에 들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단잠을 잤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눈을 떴다. 그리고 문득 어제 있었던 그 멋진 사건들을 기억하고 모두들 함께 목상으로 달렸다. 목장을 조금 지난 곳에 농장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그 언덕 위로 뛰어올라가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주위를 둘러봤다. 그렇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부풀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일대를 뛰어 돌아다니기도 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늘로 껑충 뛰기도 하였다. 또한 아침 이슬 위를 뒹굴기도 하고 싱싱한 여름풀을 입에 가득 넣고 씻기도 하며 검은 흙덩이를 걷어차 그 산뜻한 흙의 냄새를 맡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온 농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에 젖어 복식밭과 목초밭, 과수한 연못, 덤불숲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처음으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아직도 이것들 전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줄지어 농장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농장 주인의 주택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이 집도 역시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 열자 동물들은 한 줄로 서서 들어가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들은 무서워서 나지막하게 소근거리는 외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다니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치스러운 물품 등 가령 깃털로 만든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 큰 거울, 말의 털로 만든 소파, 브뤼셀 융단, 거실의 벽난로 위에 걸어놓은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등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가 보니 그녀는 아직도 가장 훌륭한 침실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존스의 마누라가 쓰던 화장대에서 푸른 리본을 꺼내 그것을 자기 어깨에 꽂고는 멍청한 모양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들 엄중하게 그녀를 꾸짖은 다음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 매달려 있던 몇 개의 햄은 묻어버렸고 조리대 맥주통은 복서가 발굽으로 차 구멍을 냈으며 그 밖의 것에는 모두 손도 대지 않았다. 농장주택은 박물관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동물은 아무도 거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또 모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동물들은 아침을 먹었다. 이윽고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다. 동지 여러분 하고 스노볼이 말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하루는 매우 깁니다. 오늘부터 목초 수확을 시작합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또 하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쓰레기 위에 버려졌던 존스 씨와 아이들의 낡은 철자법 교과서를 가지고 읽고 쓰기를 연습해 왔노라고 밝혔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백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게 한 다음 모두를 이끌고 큰 길로 통하는 5개의 가로대가 달린 판자문까지 앞장서서 갔다. 그리고는 스노볼이 글씨를 가장 잘 쓰는 것이 스노볼이었기 때문에 앞발의 2발가락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 판자문의 맨 위에 적힌 매너농장이란 글씨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동물농장이라 썼다. 이로부터 이 농장은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뒤 그들은 농장의 건물로 되돌아왔다. 건물 있는 데 도착하자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다리를 가지고 오게 하여 그것을 창고 한쪽의 벽에 기대어 놓게 하였다. 그들은 이제까지 3개월 동안에 걸친 자신들의 연구 끝에 동물주의 원칙을 7계명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 7계명을 이제부터 벽에 써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7가지 조항은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영구일 생활에 지침으로써 지켜야 할 불변의 법률이라 하였다. 애를 먹으면서 돼지가 떨어지지 않고 사다리를 올라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스노볼은 사다리를 기어올라가 쓰기 시작했다. 스킬러가 그 아래 몇 계단 밑에 페인트통을 들고 서 있었다. 7계명은 타르를 칠한 벽 위에서 3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써놨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7계명 1. 2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4다리로 걷는 자와 또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 편이다. 3.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4. 동물은 침대에서 잠자지 않는다. 5.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것은 매우 깨끗이 써졌다. 그리고 friend, 친구가 friend라고 써졌고 S자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철자법이 아무데도 틀린 곳이 없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에게 커다란 소리로 읽어서 들려주었다. 동물들은 모두들 아주 만족하여 동의했고 머리가 좋은 동물들은 즉시 그 7계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 동지 여러분! 하고 스노볼은 키페인트와 붓을 집어던지면서 말했다. 목초밭으로 갑시다. 우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존스나 그 일당들보다 한층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합시다. 그런데 마침 이때 아까부터 우물쭈물하고 있던 3마리의 암소가 커다란 소리로 음메하고 울었다. 그들은 24시간이나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젖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잠깐 생각하고 나서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훌륭한 솜씨로 암소의 젖을 짜주었다. 왜냐하면 돼지의 앞발은 젖을 짜는데 알맞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거품이 일어나는 크림과 같은 우유가 양동이로 5개나 짜졌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무척 흥미를 가지고 그 우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우유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고 누군가가 물었다. 존스는 가끔 우리들 사료에 조금씩 섞어줬지만 하고 암탉 중에 하나가 말했다. 동지 여러분, 우유 같은 것은 걱정 말아요. 하고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든 잘 처리될 거요. 수확하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이요. 스노볼 동지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안낼 거요. 나도 곧 뒤에 갑니다. 동지들 앞으로! 목초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소. 이리하여 동물들은 줄을 지어 하나, 둘 하며 목초밭까지 가서 목초를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녁나절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유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자주